브레인 공간 네트워크의 대표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쓰기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책쓰기를 한 지가, 좀 2019년도에 책쓰기 했었고, 2021년도, 20년도 이제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이제 좀 책쓰기를 통해서 개인의 퍼스널 브랜딩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즘 또 AI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AI와 어떻게 책 쓰기를 하면 작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쭉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요거는 작년에 제가 초등학교 교사들, 여기 다 선생님들이십니다. 초등학교 현직 교사들이고요. 여기 장학사님도 한 분 계시고, 교사들이랑 그림책을 썼습니다. 그림책을, 한 6개월 정도에 걸쳐서 그림책을 썼고, 이 그림책 프로젝트는 제가 6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초등학교 교사 20분을 대상으로 해서, 책 쓰기를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한 권이 완성이 돼서 요렇게 지금 책이 20권이 완성이 됐는데 사진을 다 못 찍어가지고 요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만 있고 또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이게 금요일 날 저희가 중간 점검하면서 선생님들 작품을 잠깐 저희가 이제 점검하는 과정에 제가, 캡처해가지고 선생님들 사진은 없애고, 네. 아직까지 미완성 작품이라 저희가 이제 잠깐만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올해의 특징은 뭐냐면, 작년에는 한 분만 지금 AI를 활용해서 그림책을 썼습니다. 근데 올해는 20명인데 20명 모두가 AI를 활용해서 지금 그림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네. 작년, 22년까지는 모두가 손으로 했습니다. 손작업. 어느 누구 하나 그때만 해도 인공지능이 이렇게 그 생성형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었죠. 22년도에는. 그래서 23년도까지, 예, 23년도까지는 전부 저희가 이제 그 손작업, 수작업을 다 했었는데 수작업 중에서도 이제 디지털 드로잉 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긴 했지만 거의 다 본인이 작업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딱 한 분이 AI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 그림책을. 그런데 올해는 20분 모두가 네, 한 분이라도 좀 수작업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AI를 활용해서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몇 권만, 이거는 사진이고, 이걸 AI한테 넣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만들어 준 거고요. 여기는 모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챗 GPT에서 지금 그림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챗 GPT풍이 확 드러나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림이 챗 GPT의 느낌이 좀 덜 나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 번의 작업을 거친 거예요. 먼저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를 캔바에 가서 다시 배경 만들고 이렇게 여러 번의 수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의 이게 그 챗GPT에서 모두 다 뽑아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그림책으로서 좀 안 될 것 같아서 스님들께 제가 요구를 한 게 이 정도 밑에 이제 이 보이시죠?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캔바에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일관성이 좀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그림책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림책을 쓸 건 아니잖아요. 그림책을 쓸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이제 오프닝 할 거고 책 쓰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의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조금 바꿔드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책을 왜 써야 되는지 대한 이유를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제 찾고 목차 만들기까지만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주제가 잘 정해져 있지 않으면 오늘 저와 함께 AI를 활용해서 주제를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 주제를 통해서 주제를 가지고 목차 만드는 법까지 제가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실습하면 목차만 만들면 거의 뭐
거의 한 30% 이상, 40%까지 썼다고 보시면 돼요. 목차까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쓰고요. 그다음에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혹시 책을 쓰는 게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네. 아니시리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쓸까요? 네. 모두가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책 쓰기는 있어야지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책 쓰기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그러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이 목적이 있어야 돼요. 책 쓰는 목적이 없으면, 어, 왜 써야 되는지 한 그러한 방향?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도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항해를 하다 보면 도치 있잖아요. 이 도치, 가야 할 길을 잘 찾아가야 되는데, 이 목적이 없으면 못 찾아갑니다. 네. 그래서 저는 목적이 등대와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특히 책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 이제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첫 번째는 제가 그동안 했던 강의 노하우를 좀 전해야 되겠다. 제가 강의를 그동안 했던 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쓴 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꽃을 가지고 이제 아파도 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서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좀 그림책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앞으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의 교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제가 2002년도부터 아마 성인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강의를 할 때 2002년 정도부터 강의 교재를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인쇄를 맡긴다거나 그런 인쇄가 아니라 복사집에 가서 그냥 인쇄해가지고 개별로 이렇게 판매해서 이제 교재로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ISBN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강의를 듣는 것처럼 이 교재를 활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앞으로 나는 그런 강의를 어떤 걸 할 건데 이 강의 교재를 이걸로 만들어서 책 쓰기로 한번 도전을 해봐야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게, 그럼 나는 어떤 걸 해야 될까?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지 뒤에 가서 제가 이제 실습할 때 같이 실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면 어떤 책을 쓰려고 하나? 네, 그렇게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책 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또 누가 링크가 없다고. 네, 책 쓰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오해를 좀 풀고 가야 되겠죠. 네. 책은 두꺼워야 한다. 이거 아니죠?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열고 하셔도 됩니다. 네, 책은 다 두꺼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뭐 200페이지, 300페이지, 뭐 500페이지 막 이렇게 책을 썼었는데 요즘은 50페이지나 100페이지도 충분히 의미를 담고 있으면 그것으로서 책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인쇄소에서는 거의 200페이지 이상을 쓰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그런데, 요즘은 전자출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짧아도 그래도 전자출판으로 내다보면,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나는 그러면 몇 페이지 정도의 책을 쓸 수 있을까? 네, 분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 나는 지금 200페이지 책을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A4 용지로 11포인트, 10포인트 정도로 해서 50쪽 정도는 쓰시면 됩니다. 이 200페이지 책을 쓰려면 그러면 300페이지는 한 100쪽 정도, 네, 80쪽에서 100쪽 정도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니까 되게 양이 많아 보이죠?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만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네.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을 안 하시면 제가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책은 얇아도, 네, 쓸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얇아도, 네, 전문가가 아니라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전문가가 아니니까 난 어떻게 하지? 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본인의 이야기, 아니면 본인의 강의 콘텐츠, 이런 것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도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한, 출판은 어렵다? 어려울까요? 네. 어려울까요? 아, 아,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오, 네. 박진균 님이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대답을 해주시면 저는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네. 아, 출판 어렵다고 예전에 많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 이렇게 하면 책을 쓸 수 있구나. 출판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출판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입니다. 예, 아까 음,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자책으로 낼 수도 있고요. POD라고 해서 교보에서 북크크 이런 것도 있고요. 교보에서 이제 그 주문형 이거는 뭐냐면 주문형 인쇄예요. 먼저 주문을 하고 인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스 분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책 쓰기도 쉽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인데 공동 출판입니다. 내가 혼자 200페이지 정도 책을 쓰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페이지 이상을 써야 되는데 예, A4 50장을 좀 더 이상을 쓰셔야 되는데 공동 출판을 하게 되면 8장에서 10장, 12장 요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네. 이렇게 공동 출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도 지금 출판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지금 도와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셔도 됩니다. 네, 출판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 문장력이 뛰어나야 할까요? 네. 네.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맞아요. 문장력이 뛰어나야 한다. 뭐, 뛰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하고 솔직한 표현을 좀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뭐냐면, 챗 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생성형 AI가 우리의 글을, 좀 매끄럽고 예쁘게 다듬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 쓰기가 요즘은 더 쉬워졌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마지막 문제입니다. AI는 작가를 대체하는가라는 건데 요거는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조금 이슈화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 넣어봤는데 그렇지 않아요. AI는 보조 도구예요. 보조 그러니까 나의 책 쓰기 보조 예 그냥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국 본인이 책은 다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데 AI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쓰기가 쉬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셨죠? 네, 그냥 음, 제가 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현순이라는 사람, 이 강의를 하는 사람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썼을까? 얼마나 썼을까? 궁금하시죠? 제가 제 책 쓴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미디어 융합 독서와 창의성 발달, 이거는 2019년도에 첫 책입니다. 제가 1년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제가 현장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다라는 기분으로 그렇게 썼어요. 이때 책 쓸 때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원고를 거의 뭐 120쪽, 한 200, 50쪽 가까이 썼어요. 써서 출판사마다 제가 다 뿌렸어요, 이 책을. 이 원고를 뿌려가지고 내 책을 좀 내주세요라고 계속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창지사에서 저한테,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게 책 너무 괜찮으니까 한번 같이 내봅시다. 이렇게 메일이 와서 그래서 책을 쓰게 됐고, 먼저 글은 먼저 다 써놓고 제가 이제 그 프로포즈를 다 했죠.
그 각자 출판사에다가 그렇게 하면서 되게 힘들게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첫 번째 책이라 2019년도에 말에 나왔어요. 11월 15일 날 나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강의도 없어지고 저희 출판 강연회가 전국으로 쭉 잡혀 있었었는데 출판 강연회를 못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이 되게 가슴이 아픈 그런 책입니다. 그 다음 책이, 두 번째 책이 동화구연으로 잠자는 뇌를 깨워라. 제가 동화구연을 한 지가 28년 됐습니다. 26년? 28년? 네, 하여튼 그 정도 됐거든요. 1998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네, 26년인가 보다, 그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책을, 동화구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화구연에 관련된 책을 제가 쓰게 됐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뭐 교수님이랑 제가 또 같이 아는 동료들이랑 이렇게 네 명이서 공동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오라미의 여행은 제가 꽃을 가지고 아파 책이고요. 이거는 제 취미 생활을 책으로 만들었던 거고, 요거는 작년에 AI로 책을 쓰고 출판하는 법. 제가 이제 어차피 책을 계속 쓰니까 이걸로 그러면 제가 저희가 어쩌다 특강 교실에 어쩌다 출판이라는 출판이 있는데 그 전에 썼기 때문에 요거는 제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나는 강사로 살기로 했다. 이게 이제 저희,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쓴 책이었고, 이건 7명이 썼고요. 늘보 엄마의 일기는 할머니들,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은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를, 어, 10명이, 10명, 11, 저까지 10명이 작업을 해서 제가 이제 출판을 한 거고요. 이 책은 어르신을 위한 컬러링 북은 제가 지금 현재 치매 어르신들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교재를 위해서 책을 썼는데 예전 같으면 제가 그냥, 복사집에서 복사해가지고 책으로 엮어서 이제 교재로 나갔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제가 그냥 인쇄해서 그냥 교재를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제 출판사에다 의뢰해서 지금 인쇄 첨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 책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쉽죠, 하기가. 그쵸? 네, 쉽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어떤 책을 쓸지, 제가 어떤 책을 썼는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 저희 강의 정리. 두 번째, 제가 취미생활로 하고 있던 것을 만들어 보는 거. 세 번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썼던 거. 나는 강사로 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다지는 책을 여러 명이서 같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강의 교재를 위해서 또 책을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쓰고 싶은 책을 목적을 정하고 쓰게 되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나의 목적을 어떻게 정할지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책을 써야 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 쓰는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 성장과 정리하는 부분. 그죠? 정리를 하고 자신의 지식을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인사이트가 발견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중에서 인사이트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주제를 넓혀가면서 책을 쓰셔도 돼요. 네.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의 콘텐츠가 있으면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뇌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냥 아까 말했던 동화 구연을 그동안 오랫동안 했는데, 뇌과학을 접목을 하니까, 또 달라지네? 라고 했을 때, 그 뇌과학만 접목시켜가지고, 동화구연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뇌과학 기반 동화구연 지도자 과정,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에다가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전문성 강화, 성취감의 경험,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퍼스널 브랜딩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나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 여기는 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은 안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정년퇴직이 아니라도 퇴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찍. 제가 지금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해드린 분이 군인이었어요. 공군이었는데 헬기 조종하던 사람인데 그걸 중사인가? 중사로 이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어디죠? 산림청에 그 물뿌리, 불나면 물 뿌리는 헬기 있잖아요. 그 헬기 조종사로 취업을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본인하고 너무 안 맞았던 거예요. 군 생활을 20년 이상 하다가 그 헬기 조종, 공기관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공, 네, 국가 공무원이 되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이제 개인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분이. 제가 그분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 추천사도 써주고 그랬는데 그분이 책을 쓰면서, 어,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글 쓰는 거 지도하는 그런 분이 되게 강의하시는 분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 영역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전문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기록과 유산의 가치인데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또는 아니면 어떠한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너무 좋아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너 역사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 그러면 역사 이야기를 본인이 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떤 발굴되지 않았던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며 그 이야기들만 집대성해서 써도 돼요.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저는 이제 제가 글로는 쓰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팟캐스트로 만들어서 방송을 한 1년 정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나중에 저도 요거를 책으로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는 본인의 이야기를 좀 남겨놓는 거 있죠. 본인의 그러니까 자기 역사라고 하나요? 네, 자기 역사 기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네, 이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자기 역사 글쓰기예요. 자기 역사. 본인의 역사를 글쓰기로 하면 되게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럼 이런 의문이 들죠. 내 역사를 쓰는데 누가 재밌어 할까? 나만 재밌는 거 아닐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면 충분히, 예,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는 다들 이해되셨죠?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그때그때 뭐 이제 마이크 열고 질문해 주시면 그러면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학 글쓰기는 아니시잖아요. 혹시 난 여기서 소설이나 시나 동화나 창작 문학을 좀 써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 계실까요? 그러면 따로 제가 그림책 쓰기, 뭐 이런 걸로 따로 해드려야 돼서. 혹시 있을까요? 네, 없으시죠? 네, 없는 걸로. 대답이 없으면 없는 걸로 하고, 비문학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선정해야 되고요. 비문학 글쓰기는 자기 역사 쓰기가 아니면 보통 전문서 쓰기, 전문 이제 강의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쓰기, 뭐 이런 거라면 특히 자료 검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 서적처럼 이런 글쓰기를 하려면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고, 서적이 아니더라도 나의 역사를 쓰더라도 그 역사적 배경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정확하게 자료 조사를 통해서 쓰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그 자료 검색이나 자료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개요나 초안을 작성하고 이걸 검토하면서 글쓰기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제를 찾느냐? 주제 찾기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제 찾기 이전에 과목차를 정해야 되는데, 과목차가 나오려면 주제가 있어야 나오겠죠. 주제 찾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주제 찾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장 자주 말하는 이야기, 친구들하고 아니면 누구 동료나 아니면 어떤 가족이나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주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가 그곳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가. 나 그림책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림책을 많이 이제 좋아하고 그동안 그림책 강의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림책 이야기를 말을 할 때면 막 제 목소리가 힘이 있고 막 그 톤이 올라가요. 자, 그러면 이게 본인의 주제에 맞다라는 거죠. 관심이 있고 자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쵸?
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NS에 자주 올리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 나는 여행 이야기를 계속 올리고 있어. 난 어디에 여행 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봤고 여행 이야기를 막 계속 올리고 있어. 그러면 여행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내가 갔던 여행지, 내가 갔던 좋았던 기억, 여행지에 대한 정보, 지식 정보만 쓰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있었던 즐거웠던 경험 또는 그때의 감정 이런 것까지 넣어서 글쓰기를 한다면 굉장히 풍부한 글쓰기가 되겠죠. 또는 음식. 내가 막 SNS에 음식을 계속 올리고 있어. 그럼 음식에 관심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제를 음식인데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를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 뭐 어떤 음식은 뭐 방향이 다양하겠죠. 뭐 저 같으면 뇌에 좋은 음식이 뭐야?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제 찾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주제를 찾으시면 되고요. 또 방법이 있는데요. 주제 찾는 방법. 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 선생님, 이거는 이 그림책, 어떤 그림, 이 우울할 때는 어떤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좋아요?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화를 주체를 못해요. 그럼 뭐 어떤 책을 추천해 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 나는 그것의 전문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자주 받는 것. 그게 하나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당신만의 독특한 경험과 극복한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경험 속 보물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보물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걸 발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내지 못하신 것 같은데, 다 누구나 이런 경험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주제로 잡아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몇 페이지라도 써볼 수 있을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되죠. 뭐가 있죠, 우리는? 네, AI가 있습니다. 자, AI를 보조독으로 활용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내가 정확하고 명확한 주제가 있으면, 그리고 나의 경험이 있으면 AI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목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건물 지을 때 설계도 없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쓸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설계도가 우리 이제 그림책 쓸 때는 얼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개를 잘 잡고 써야 된다. 그리고 얼개를 하면서 스토리보드 만들고 이렇게 이제 기본 작업부터 해나가는데 책 쓰기도 그림책이 아닌 책 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설계도를 잘 설계를 해야지 탄탄한 글쓰기가 된다라는 거죠. 먼저 가제목 주제가 나왔으면 가제목을 먼저 잡아야 돼요. 이 가제목이, 이제, 이 가제목이에요. 제목이 아니라, 그죠? 왜냐하면, 책이 다 끝나고 나면 제목은 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되는 걸 생각하고 그냥 가제목을 하나 잡습니다. 이 가제목은 주로 어떤 게 되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책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아마 가제목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보통 그렇게 될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림책으로 명상하기 뭐 이렇게 되든가 네 이건 이제 나중에 책은 바뀌겠지만 네 그런 과제목을 적으면 아 그림책과 명상이 같이 들어가는 책이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나는 거기에 맞춰서 책을 뭐 자료 조사를 하던 글을 쓰던 이렇게 쓰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거 나는 그림책으로 명상하는 이야기를 써야 되는데 가제목을 그림책 읽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과제목을 먼저 정하고, 주제를, 이거는 책 한 권, 200페이지 이상 되는 책 한 권 쓸 때 이야기입니다. 너무 겁먹지 않아도 돼요. 네. 이제 큰 주제가 한 5장 정도 나갑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그 안에 큰 주제 5장 안에 저는 뭐 7장 이렇게까지 쓴 적도 있긴 한데,
큰 주제 안에 소주제가 다섯 개, 세 개에서 다섯 개, 보통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쓰더라고요. 세 개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것 같죠. 작은 게 아니라 적은 것 같아요. 1장 안에 다섯 개의 소주제. 네, 그 1장의 주제가 있잖아요. 소주제가. 그러면, 1장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1장의 주제에 맞는 소주제가 다섯 개,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소주제, 가라는 소주제 안에, 세 개 정도의, 세 개에서 다섯 개, 이거 꼭지라고 합니다. 꼭지. 네, 한 꼭지에, 가에, 한 꼭지에 한 세 개에서 다섯 개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갈 때는, 요 가의 꼭지에 들어갈 때는 도의, 전개, 마무리,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하죠. 네, 소주제 가에 들어갈 때는 도의, 이야기 세 개 정도를 전개로 보고 마무리, 이렇게 하면 다섯 개의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죠. 한 꼭지 안에. 자, 이게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책 한 권에는 보통 100에서 150 꼭지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한 200쪽 정도 되는 그런 책의 그 흐름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잘 고려하고 책을 설계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한 꼭지씩 한 꼭지씩 써내려가면 돼요. 그러면 어렵지 않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처음에 그거 하기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우리가 공동 출판을 한다. 공동 저자가 출판을 할 때, 공동 출판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한 꼭지 정도? 한 꼭지 아니, 한 세 꼭지 정도? A4 용지로 한 8장에서 12장 정도만 쓰면 한 10명 정도 하게 되면 그러면 한 300페이지 정도 나오잖아요. 그쵸? 네, 그렇게, 네, 됩니다. 10명 정도가 하나의 한 권의 책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목차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네, 목차 만들기는 책의 설계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글감을 꼭지내, 이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각 소주제별로 포함할 내용 먼저 메모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 때는, 이제 이제 꼭지별로 네 분류를 해가지고 1장의 꼭지 5개, 뭐 2장의 꼭지 5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해서 이제 내용을 메모를 하고요. 그다음에 핵심 키워드나 사례나 인용글을 모읍니다. 이거는 뭐냐 여기서부터 쓰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글감을 모으는 거예요. 목차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핵심 키워드나 사례나 인용글을 모아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원래 좋은 책을 쓰려면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지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AI를 활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을. 네. 그래서 그 읽은 책 중에서 내가 좋아했던 인형구, 우리가 필사라고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는 책 한 권 필사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손목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봤더니 그 필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손글씨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팔목이 아프기 시작해서 그 이후로 지금 필사를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으셔도 내가 책을 읽다가 좋은 문구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노트에다 적어 놓거나 아니면 워드로 쳐놓거나 해서 필사 노트를 하나씩 만들어 놓는 것도 내가 글쓰기 할 때, 책 쓰기 할 때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기록하라는 건 누구에게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기록을 해야 됩니다. 네, 소주제별로 글감 뭐 최소 5개 준비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글감 간에 이제 서로 한 장 안에서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된다. 너무나 생뚱맞는 걸 이제 갖다 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또 설계도 만들 때 중요한 거, 여러분들의 블로그나 아니면 강의안이나 뭐 일기가 있다면 그걸 활용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목차 만들 때 기존에 작성했던 글을 재활용하거나 그다음에 메모나 일기에서 이제 경험을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진행이 되는 이유가 좀 여러분들 지금 조금이라도 목차 만들기까지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글쓰기는 매일 10분이라도 네, 루틴을 만들어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부담 없이 매일 하루에 한 쪽, 한 20분 정도만 쓰면 되죠. 하루에 한쪽이면 A4용지 한 쪽 정도예요. 네, 그렇게 작성을 매일 조금씩 하다 보면, 어, 30일 동안 쓰면 벌써 30쪽의 원고가 나오죠. 한 달 쓰면. 두 달 쓰면 60쪽입니다. 그럼 책 한 권 나옵니다. 200페이지 책. 네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틈새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메모장 활용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또 이거 이제 어떤 분은 나는 글로 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런데 말은 잘해. 이러시는 분들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녹음하시면 됩니다. 예, 음성으로 녹음을 하면 요즘 AI가 전사를 해주잖아요. 네, 전사한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다듬으면 됩니다. 다듬을 때 어떻게 다듬어요? 챗GPT나 생성형 AI한테 가서 이 글을 좀 예쁘게 다듬어줘. 근데 원본은 훼손하지 말고 글을 다듬어줘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의 목소리가, 나의 이야기가 아주 예쁘게 다듬어져서 나올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요거는, 음성을 녹음해서 전사하는 그 AI는 크로바 노트라고 있습니다. 펠로도 있고요. 근데 저는 크로바 노트를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돼요. 저는 뭐 책 쓰기 할 때뿐만 아니라 강의할 때도 강의 노트도 녹음해서 녹음 이제 강의하시는 분의 녹음을 통해서 이렇게 전사해서 다시 볼 때도 있습니다. 네. AI 도구 활용법. 네. AI는 나의 유능한 조수입니다. 그런데 창작은 누구 거라고요? 나의 몫이죠. 예, 창작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면 AI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챗 GPT로 아이디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많은 AI 도구가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맞는 도구를 선정을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런 AI 도구들을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이거 쓰니까 더 좋아 하시면 그거 쓰셔도 돼요. 비슷해요. 생성형 AI는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다. 그런데 챗GPT가 아이디어를 확장하는 데는 좀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요거 말씀드렸습니다. 네, 마인드맵으로도 구조도 잡을 수 있고요. 글쓰기 템플릿도 있어요. 뭐 리튼이나 라이팅 젤 이런 거는 글쓰기를 할 수 있게끔 그 템플릿을 제공을 해줘요. 제가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그 뭐죠? 챗봇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것도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 챗봇에도 얘가 챗봇이 질문하는 걸 내가 대답만 쓰면은 얘가 또 글을 만들어줘요. 제가 만든 챗봇입니다. 네, 그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요즘은 너무나 쉽게 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중요한 거, 클라우드에 저장해서 어디에서나 작업 가능하게 하는 거, 요 부분이죠. 클라우드에. 여러분들 혹시 클라우드 혹시 뭐 쓰시나요? 저는 원드라이브랑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네이버 박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세 가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쓰냐면 제가 이게 무료로 쓰면 그게 한계가 있어요. 제 예전에 드롭박스도 썼는데 드롭박스는 조금 좀 쓰기가 어려워서 불편해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쓰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 구글 드라이브예요. 구글 드라이브로 주로 쓰시면 좋고요. 네이버 박스도 그 뭐 사진을 올리거나 이럴 때 클라우드의 기능이 되게 좋거든요. 그거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원드라이브. 저는 이제 원드라이브는 요거는 유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유료로 쓰고 있고 또 있죠. 요즘에 노션. 네, 노션. 노션에다 여러분들 자료 많이 올리시잖아요. 노션을 활용해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논문 쓰시는 분들은, 조테로. 네, 조테로. 네, 저는 이제 논문 글쓰기 이런 거 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검색해서 논문을 올려놓거나 이럴 때는 조테로를 활용합니다. 이 조테로도, 여러분들이 쓴 글을 올려서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논문 쓰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두고, 어, 추천하는 거는 노션,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이제 원드라이브. 이제 원드라이브는 유료라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쓰시려면 네, 노션과 그
노션도 많이 쓰려면 유료로 써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는 좀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요거 드라이브, 클라우드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AI 도구를 활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주제는 여러분들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주제를 프롬프트 넣는 거만 이렇게 잠깐 몇 가지만 넣어놨는데, 이 프롬프트 백선이라고 해서 제가 프롬프트 책 쓰기 프롬프트 백선이라고 지금 만들었는데, 그거는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몇 개만 지금 제가 각 뽑아봤는데, 여기 여러분의 주제, 그죠? 만약에 주제가 명상하기라면, 명상하기에 관련된 책을 쓰려고 합니다. 독자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질문 10가지를 추천해 주세요. 또는 제안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전에 할 게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AI와 대화할 때 항상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할 때라도 이책 쓰기 아니라 어떤 그 내용을 좀 우리가 알고 싶을 때라도 꼭 이걸 해야 돼요. 페르소나 주기예요, 페르소나. 어, 그래서, 네, 그렇죠. 그렇죠. 페르소나 음, 주셔야 돼요. 얘한테. 지금 책 쓰기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신은 네, 작가입니다. 그렇지, 나의, 그렇지, 그렇지. 나는 누구다. 그리고 뭐, 그렇죠. 네. 나는 맞아요. 누구고, 뭐,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싶다. 나는 감정은 어떻게 하고 싶다. 뭐, 아. 하여튼 나에 대한 소개를 가장 적절하게 잘해야만 가장 좋은 글을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쵸. 이야, 역시 최현임 선생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보입니다. 네, 감사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선물 드릴 수도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페르소나를 주셔야 돼요. 너는 20년 된 작가야. 그런데 작가도 뭐 그림책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화 작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 작가일 수도 있고, 수필 작가일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럼 내가 써야 될 장르가 있을 거예요. 그쵸? 나는 전문 서적을 써야 돼. 명상에 대한 전문 서적을 쓸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명상 전문가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는 명상으로 20년 동안 활동한 전문가야. 라고 페르소나를 주는 거예요. 그, 챗GPT나 제미나이나 네, AI한테 그렇게 주고,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명상에 대해서 책을 쓰려고 하는데, 어, 독자들이 명상에 대해서 궁금해야 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10가지만 나에게 알려줘. 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쭉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하나만 이제 내가 선택을 하고 싶어. 그럼 그 선택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는 복붙이라고 하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넣고 뭐라고 해요? 이 주제로 내가 책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주제로 나온 책들 중에서 차별화될 수 있게끔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떤 관점으로 써야 되는지 제안해줘. 5가지만 제안해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차별화된 글쓰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대상도 만들어줘야 되겠죠. 대상. 네, 대상도, 어떻게, 이제, 대상은 20대 대상이야. 그러면 20대를 대상으로 해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명상을 하려고 해. 그러면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목차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 또는 목차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얘가 목차를 쫙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그 목차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쓸 수 있는 거, 만약에 이 AI가 만들어준 목차가 내가 글을 쓸 수 없는 분야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날려버려야 되겠죠. 그건 쓰면 안 돼요. AI가 만들어주는 글은 안 되겠죠. 내가 쓸 수 있는 목차에 대해서 그거 내가 쓰고 얘 AI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네, 그쵸. 제가 그랬죠. 유능한 조수라 그랬죠. 그래서 조수로서의 도움만 받아야 됩니다. 네, 대필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일단 제안을 하면 그 목차를 가지고 내가 수정 보완을 하셔야 돼요. 수정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AI의 역할은 조수이지 대필 작가는 아니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어떤 AI를 쓰면 좋은지를 제가 썼던 것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정답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요. AI를 쓰실 수 있어요. 다양하게.
그러면 이거 나는 챗GPT하고 퍼블리시티만 쓸 거야 하시면 그것만 쓰셔도 돼요. 저는 뭐 네 가지를 다 사용해서 혼용해서 한번 해봤지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챗GPT만 가지고 해도 돼요. 되기는 한데 조금 범위가 좁겠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아이디어 정리를 할 때는 챗GPT, 퍼블릭시티는 뭐냐면 퍼블릭시티 같은 경우에는 검색 도구로 활용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데 나의 정보가 정확한지, 출처가 정확한지를 알려고 할 때, 그때 퍼블렉시티를 쓰시면 좋아요. 이거는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요. 그리고 얘가 알려줬는데 그걸 본인이 검증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알려줘도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고 그냥 어디 웹사이트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퍼블리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 근거를 옆에 링크를 달아놨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되게 괜찮아요. 이것도 저는 함께 쓰고 있고요. 제미나이 많이 쓰죠. 요즘 제미나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챗GPT도 너무 좋아졌지만, 제미나이 기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미나이를 쓰시면 되고요. 또, 이제 혹시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 대학교나, 고등학교는 안 계시겠지? 대학이나 대학원이나 다니시는 분들이면, 이메일 주소가 있잖아요. 끝났네요. 10월에 끝난다 했나? 10월에 끝난다 했나 봐요. 그러면 10월까지인가? 그거는 정확한 게는 모르겠는데, 그 이메일 주소만 있으면 무료로 1년 동안 쓸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유료 결제했다가 그거 이제 없애고 다시 이제 무료 결제 저도 했는데, 무료로 1년 동안 유료처럼 쓰게끔 하긴 했는데, 혹시 그런 메일이 있으면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의 초안을 잡는 경우 있잖아. 일단 목차가 나왔어요. 목차가 나왔을 때 그 초안을 잡을 때 나의 이야기를 좀 대충 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쓰려면 그때 이제 제미나이나 챗 GPT를 활용하면 되고요. 톤을 수정하고 교정할 때, 클로드가 톤 수정 너무 잘해준대요. 그리고 그 긴 글을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챗 GPT나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글이 좀 짧아요. 그런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게 글을 써줍니다. 그리고 저 디벨라이트는 별로 쓰지는 않는데, 아시죠? 요거는 번역하는 거예요. 네, 라이트 있어요. 라이트 기능인데 이건 유료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는데, 요것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근데 영어로 쓰시는 분들은 특히 이거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맞춤법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정 봐야 돼요. 교정 교열 하셔야 되는데, 맞춤법은 부산대학교 맞춤법 검사기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오래됐어요. 제가 진짜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아요. 부산대학교에서 만든 맞춤법 검사기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너무 좋아서 이걸로 계속 썼었는데, 어느 날 얘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인공지능인가 뭔가를 넣으면서 바른 한글이라고 똑같은 거예요.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가 바른 한글이에요. 네, 요거는 구 이름이고 요거는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런데 바른 한글하고 요거하고는 이제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그 모양이 앞에 이제 대문이 좀 달라요. 다른데 저는 아직까지 얘가 익숙해서 이걸로 쓰고 있긴 해요. 두 개 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른 한글 많이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 쓰실 때는 바른 한글에서 검사하시면 돼요. 논문 쓰시는 분들도 바른 한글에서 그 맞춤법 검사, 띄어쓰기, 맞춤법 다 문장 부호까지 모두 다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되고요. 사파, 이미지 같은 경우는 챗GPT에서도 이미지 만들어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림책 만들 때 챗GPT로 만들었다고. 네, 제미나이, 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술 작품, 그림책 같은 그런 아주 정교한 그림을 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얘네들 써도 괜찮고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림을 좀 더 정교하고 멋지게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제 다른 거 쓰셔야 되겠죠. 미드전이나 아니면 달리3는 지금 이제 얘가 챗GPT가 달리3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캔바.
캔바는 정교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배경이나 이런 걸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넣을 수 있으니까 배경도 확장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캔바를 또 쓸 수도 있어요. 캔바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요즘 그것도 하던데 그 뭐죠? 광고도 하던데 네 그렇게 이제 캔바 저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디자인 편집도 캔바.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른 이제 강의가 이제 연속으로 아카데미 과정을 하게 되면 캔바 활용하는 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캔바와 편집할 때는 챗GPT. 그다음에 출판 홍보를 할 때는 저희와 함께 쓰신 분들은 어쩌다 특강 교실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전자책을 올려드리고 여기서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나 블로그를 홍보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네, 이거는 저희가 해드리지는 않고요. 어쩌다 특강 교실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책을 쓸 때, 여기다 있네요. 제가, 문체도 지정해 주시는 게 훨씬 좋아요. 어떠어떠한 문체로 써라고 해주는 게 좋은데, 요 문체는, 뭐, 예를 들자, 뭐 했다 채로 써. 아니면, 뭐, 했어요 채로 써. 이렇게 해도 되지만, 좋아하는 문체를, 복사해가지고 얘한테 먼저 올려주고, 아니면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리던가, 올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문체로 작성해줘라고 하면, 그러면 그 문체를 써줍니다. 네. 자, 요거는 제가 지금 이제 윤리입니다. AI 윤리예요. AI에게 목차 구조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나에게 맞게 재구성했다. 그러면 오케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재구성하라고. 그다음 AI가 작성한 세 개의 장을 그대로 책에 넣었다. 그러면 X. 네. 그다음에 어려운 개념,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게 안 어렵나? 저만 어렵나요? 네. 양자역학이 어려워요. 그러면 양자역학에 대한 책을 쓰는데 내가 좀 어려운 거였어. 그래서 양자역학에 대한, 어, 개념을 좀 설명해줘. 라고 챗GPT한테 말했어요. 쉽게 써줘. 라고 했는데 얘가 너무 쉽고 이해하기 쉽게 써줬어. 그걸 그대로 긁어서 복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언어로 바꿔 써야 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는 뭐 다들 아시는 거라 그렇고요. 제가 여기 AI 프롬프트 예시 백선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여기 지금 링크를 걸려고 했는데 링크가 안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못 보여드리고 앞에서 잠깐만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출판은 전자책을 쓸 수 있고 종이책도 쓸 수 있는데 전자책은 너 쉽게 쓸 수 있고 빨리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마존 킨들에다가 저는 이제 아마존에 넣지는 않았는데 저랑 같이 이제 작업했던 동료 선생님은 여기 아마존 킨들에서 POD 방법으로 넣었었어요. 그러니까 POD로 했기 때문에 책 한 권이 5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비합리적이다 해서 저는 안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해도 돼요. 일단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됩니다. 해도 되고요. 교보 2부 할 수 있고요. 유페이퍼, 저는 이제 제가 쓰는 곳은 여기에요. 유페이퍼. 그 다음 작가와 이런 플랫폼에서 전자책 하는데 우리는 어디에 한다고요? 어쩌다 특강 교실에서. 네, 어쩌다 특강 교실 플랫폼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출시가 빨리 될 수 있어요. 빨리 출시가 돼요. 왜냐하면 인쇄 과정이 없기 때문에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독자 접근성이 높고요. 책이 두껍지 않아도 되고 50페이지, 뭐 25페이지 상관없습니다. 7페이지, 8페이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책을 쓰시는데 POD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요거는 이제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해가지고 주문을 함과 동시에 제작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죠. 아마존에서 우리가 그때 얘기했을 때 5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교보에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교보에서도 이거 하고 있거든요. POD. 교보는 POD를 하게 되면 제가 40쪽짜리 POD를 물어봤더니 그때 9천 원 나오더라고요. 9천 원. 40쪽, A4 용지 40쪽으로 했을 때 9천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건 안 했는데, 예, 그렇게 비용이 조금 높아요.
기본 책보다 한 30%, 2, 30%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출판 하시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출판하고 나서, 네, 하고 나서 우리가 북콘서트 하고요. SNS에 이렇게 이제 다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가 될까요? 작가로서의 그런 브랜딩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독자를 만납니다. 여기에 지금 아이고. 이 그림은 종이책 예전에 종이책 출판하고 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첫 책 썼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네, 실습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4 그거를 여시고요. 소제목과 제목 이제 책 제목과 그 목차를 만들 건데 이제 실습을 하실 겁니다. A4 용지 A4가 아니라 A4 만약에 어 A4, 제가 이제 요거는 뭐 샘플인데 샘플은 제가 뭐 안 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갈게요. 여기 챗GPT. 제가 요거를 어디에다가 했지? 잠깐만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채팅창에 제가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소리 안 들리셨나요? 죄송해요. 잘 들렸죠? 네. 제가 이제 이거를 네. 어, 자, 지금 여기 제가 요거 보이시죠? 채팅창에, 채팅창에, 예, 각자 잘 쓰고 보이고 있는 있습니다. 챗GPT 있으면 그걸까 하면 되지 네, 않나요? 그걸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요거 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만든,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공유된 거 화면 보이시죠? 책 쓰기, 초보 작가들 책 쓰기. 예, 네, 보이고 있습니다. 화면이 네네. 작아서.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화면이 작아요? 네, 좀 키워드릴까요? 됐나요? 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당신이 쓰고 싶은 책은 어떤 느낌인가요? 한 문장으로 쓰세요. 책을 쓰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가 당신의 책을 가장 먼저 어, 읽었으면 좋을까요? 이런 네 가지 질문을 제가 올려놨어요. 근데 어떤 걸 쓰셔도 돼요. 어떤 걸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AI가 질문하는 거에 내가 답을 쓰다 보면 목차가 나오거든요. 얘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책 쓰기를 할 수 있는 나의 목차가 나와요. 네, 챗GPT가 먼저 제안해 주는 게 아니라 제안하는 내용이 있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걸 사용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눌러서. 자,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 보면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만약에 하셔서 제가 시간을 지금 9시 30분이니까 저희가 이제 30분 후에 마무리를 할 거예요. 1시간 반 정도 이제 제가 이제 예상을 잡았으니까 제가 요거를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그 이후에는 채팅창에 어디에 오셔. 공유된 거예요? 네? 어디에 공유가 됐나요, 이거? 채팅창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다시 올려드릴까요? 예. 네, 채팅창에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 아, 네. 여기 채팅창. 네네. 줌 네, 채팅창에 네. 네, 올렸습니다. 박사님 있죠. 저번에 우리 이거 한번 했잖아요. 저번에 한 내용하고 달라요. 네. 그런데 그때 저는 이제 그때 설명 듣고 있잖아요. 제 네네네. 나름대로 책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네네네. 그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목차는 대충 아, 정했어요. 그래요? 그때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들으면은 어떻게 이제 할까 이런 거를 좀 음, 생각하려고 그냥 저는 이제 체질을 내가 논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나는 체질적으로 책 제목은 내 체질 자기 개발서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나름대로. 네네네.
그리고 일부는 이제 나를 이해하는 열쇠 내 체질 해갖고 음, 나는 왜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할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내와 그냥 읽을 테니까 다른 분은 그거 하세요. 저는 이제 먼저 저번에 박사님이 대충 이야기를 해주셔갖고 나름대로 정리를 제가 이제 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저는 이거를 4부까지 만들었어요. 네. 그, 4부, 네네. 김명서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이제 쓰셔야 되니까, 네, 학습 내용을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네네. 하고, 안 그러면 이제 챗GPT, 지금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지금 목차 쓰는 거, 요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요거는 실습이라, 오늘은 실습을 해보는 거고,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목차가, 네, 우리 김영란님 혹시 말씀하시는 중이신가요? 마이크 안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서울에서 네네. 혼자 네, 말하고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제가 지금 보내드리는 링크는 본인의 이야기를 어떤 걸 쓸 건지, 얘가 이제 챗GPT가 한번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따라가면 되고, 안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내용들을 챗GPT한테 써 넣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거기에 맞춰서 목차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목차가 나오면, 그다음부터 책 쓰기는 목차가 나오면 쓰기는 쉬워요. 일단 목차부터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제 잡고 목차 만드는 거 지금 한 번에 다 지금 되는 거예요. 제가 10분 정도 드리면 뭐 주제와 목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제와 목차가 나오면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 중이시죠? 네. 네, 네. 네. 주제가 뭘까요? 주제가 트라우마 극복하기였어요. 트라우마 극복하기. 그래서 지금 AI가 이제 질문하는 대로 만들었을 때 목차가 지금, 한번 제가 잘 안 보여요. 네네.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상처 마주하는 용기. 네, 그냥 트라우마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기. 음, 2. 나는 여전히 완전하다. 아픔과 존재 가치를 분리하기. 3. 몸과 마음의 신호 듣기. 불안, 우울, 자책의 패턴 이해하기. 4. 안전한 공간 만들기. 회복을 위한 관계, 환경, 습관 설계. 5. 나를 돌보는 작은 실천. 호흡, 글쓰기, 루틴을 통한 회복 연습. 6. 함께 살아내기. 지지자, 전문가, 동료와 연결하기. 7. 상처 이후의 삶. 아픔을 안고도 의미와 기쁨을 찾아가는 길. 이렇게 7가지 나왔습니다. 와, 네, 네. 그러면 이 7가지를 해달라고 지금 말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일장에 상처, 일장이 뭐였죠? 상처, 일정이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용기. 네. 그러면 일장에 또 소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의 소주제, 여기 챗GPT한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 이렇게 갖다 붙여놓고, 여기에 소주제 5개만, 3개만 뽑아줘라. 3개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음, 3개만, 못한 나도 얘는 잘 알아요. 네. 음, 알려, 알려줘 하면 얘가
제안 드립니다. 해가지고, 네, 요렇게 또 제안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글쓰기 할 수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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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자꾸 네, 확장시켜 나가면 됩니다. 네, 네, 이해되셨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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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확장시켜서 쓰시면 되고요. 네, 다음 분 지금 그러면 누구요? 정미경, 네, 아까 어느 분이셨더라? 채팅창에. 네, 김미량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공유 좀 하겠습니다. 네, 공유가 공유가 어디 갔지? 한, 음, 네, 네, 유기형님, 그림책 상담사이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또 옮겨 놓으셨네. 네, 좋아요. 이렇게 옮겨 놓고 쓰시면 돼요. 네,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보이시죠? 네네, 아, 보여요. 저는 맨 네, 처음에 제가 네. 쓰고자 하는 주제가 있어서 네네. 간단하게 제 주제 뭐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모토라든가 간단하게 제가 쓰고 싶은 아, 내용을 썼어요. 네네네. 스타일로 저는 에세이로 쓰고 싶어서 네, 조금 스필 구상했고요. 네, 그랬더니 뭐 5가지로는 제가 좀 정리해달라고 그랬어요. 네네. 그랬더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뭐 삶의 모토, 그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이제 학교 이제 초등 돌봄이나 유아교육을 음, 전공했기 때문에 그리고 생활을 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제 저도 이제 정년은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자로서 이제 성찰 같은 게 좀 그런 시간을 갖고 음,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출발 시니어로서 새로운 출발 이제 네, 시작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고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총 마무리, 삶의 음, 순환고죠. 제가 어떻게 해서 아이들을 음, 키웠고, 생활해 왔고, 다시 제 시니어 시작을 하고 했을 때 총 마무리는 어떻게 순환되더라 하는 걸 한번 네네.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넣어서 이렇게 음, 뽑아봤고요. 그다음에 큰 주제를 한번 또 다시 뽑아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이제 교육은 뭐 끝나지 않은 순환에 너무 딱딱해서 그다음에 또 좀 부드럽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네네네. 아까 피로소냐 넣고 해서 제가 이제 네네네네. 네. 브런치 작가 저도 이제 그거 활동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브런치 작가시구나. 네네. 예, 그리고 그 웰다잉에서 저희도 이제 공저로 어울림이라는 책도 작년에 하나 같이 음, 공저로 한번 써본 적은 있습니다. 음, 글은 잘 못 쓰고요. 그냥 같이. 그래서 음, 작은 주제에 해서 부드럽게 조금 더 다듬었더니 부모님으로부터 삶의 모토 음, 해서 아버지의 말씀과 부모님 손길, 음, 자존감, 책임감 키우는 나침반 역할 하는 부모님의 그런 모토 주신 음, 거. 그다음에 아이들과 현장 이야기, 느낀 성장, 활동 속의 배움, 그다음에 교육자로서 뭐 아이들이 나를 길렀다 깨달음, 음, 인간 성장의 삶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시니어로서 새로운 삶에서 아이 대신 내 삶을 배우는 시기가 시작으로 해서 멘토, 이제 상담 멘토를 저기 상담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지금 상담복지 석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쓰기로 이어가는 길 음, 해서 시작하고 있고 삶의 순환 구조에서 부모님에서 나로 음, 아이로 다시 부모로 해서 그런 이제 구조를 한번 생각하면서 음. 이 나머지를 좀 내용을 채워볼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벌써 틀은 잡혔다, 그죠? 네. 네. 네, 이제 이 틀 그렇게 해서 잡고, 계속 뽑아보고 음, 있습니다. 네. 내용 좀 네, 채워 네. 네, 하려고. 좋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확장시키는데 이제 사례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사례도 좀 몇 가지 넣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마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게 문장을 다듬으면서 쓰시면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영희님. 저도 해요? 네. 안 아, 하실래요? 아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네네. 저는,
간결하게 했어요. 네, 강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임정을 하니까 네, 제가 부모 여러 파트의 어떤, 뭐라고, 자료들이 많기는 한데 지금 네, 네. 가장 제 마음에 와닿는 게 부모 교육에 대한 책을 좀 쓰면 좋겠다. 그렇게 음, 해서 부모 마음에 사랑을 심고 아이 마음에 행복이 자라게 하는 책이라는 오, 주제를 정해주더라고요. 네, GPT가. 네, 그랬는데, 조금 이렇게 목자하고, 요 소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네, 네, 딱 소제목.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나와도, 나 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오늘 너무 잘 들었는 것 같은데, 그냥 네, 내용이, 물론 제가 수정해야 될 부분,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로 수정은 가능하겠다는 생각 때문에도 좋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자료들을 제가 음, 다시 이제 수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뼈대를 딱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음, 이거, 시작해도 되겠는데? 라는 항상 음, 생각만 했지, 내가 이렇게 써보겠다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 좀 네네,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목차도 제 생각을 반영해서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한번 네, 간단하게 빨리 읽어볼까요? 네네, 부모의 사랑이 아이의 행복으로 자라는 순간, 일장 부모의 마음에 사랑을 심다.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다. 부모가 지친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나는 괜찮은 부모일까? 불안을 내려놓기. 음, 이런 거는 좀 수정을 하면 네네, 요걸 좋네요. 토대로, 너무 좋을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아이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다. 아이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보기. 떼쓰기와 반항 속에 숨은 마음 읽기. 아이의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기. 행복을 키우는 대화의 힘. 살을 붙이라 그러면 엄청나게 뭐 네, 200페이지보다 더 붙일 것 같은 느낌이 네네, 들어가지고 네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행복을 키우는 대화의 힘 뭐 쭉 해가지고 네네, 끝에까지 어, 사랑이 곧 아이의 평생 자산이 된다까지를 얘가 만들어주네요, 가사님. 네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좋은 글 나올 것 같아요. 좋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김영란님이랑 정미경님 발표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시간이 관계상 좀,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될까요? 네. 김영란님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는 네. 알아차리기를 통한 관계 매증과 감정 표현에 대해서 쓰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달라고 했더니 음, 주제를 이렇게 잡아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마음이 이어지는 길잡이. 뭐 네. 제목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소재로 잡아주는 것 같아요. 네네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근데 동화 같은 느낌으로 해주세요 했더니 음, 마음을 알아차리는 작은 요정들이 들려주는 따뜻한 이야기. 음, 감정의 숲에서 손을 잡고 걷는 다정한 동화. 음, 일기 같은 느낌을 오늘 마음을 쓰다듬으며 남기는 음, 다정한 기록. 소소한 감정이 일상이 되는 따뜻한 하루의 일기. 음, 제가 감정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소소한 감정이나 소소한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서 되게 음, 좋았어요. 네, 음, 일장은 마음을 만나는 길. 그래서 동화 네. 같은 톤으로 돼 있는 게 마음 요정이 찾아온 날, 음, 감정과 처음 마주하기, 내 안의 작은 숲, 기쁨, 슬픔, 화, 두려움의 친구들, 음, 감정의 색깔 물감, 말로 표현하는 연습, 구름과 햇살 이야기, 감정은 흘러가고 남지 않는다는 것. 이 음, 장은 마음을 기록하는 길, 일기톤으로 이거 이 장은 좀 잡혀 있어요. 음, 오늘 하루 마음 일기, 내 감정에 이름 붙이기, 답답했던 순간 적어보기, 글로 풀어내는 힘, 기쁜 순간 두 번 누르기, 기록으로 되살아난 따뜻함, 나만의 감정 노트, 관계를 맑게 하는 습관. 3장은 함께 마음을 나누는 길에서 동화와 일기를 어우러져서 한 것을 9. 다정한 대화 연습. 내 마음이 그렇구나. 10. 갈등 속에서 손을 잡는 법. 오해 대신 이해하기. 11. 마음의 편지 쓰기.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12.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 관계가 깊어지는 마법. 이렇게 3장까지 해서 12챕터로 딱 나눠져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감정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이 음, 필요한 워크북은 제가 좀 만들었었거든요. 음, 그래서 워크북으로 자기 감정 체크하는 거, 음, 일주일 동안 내 감정이 가장 많이 올라왔던 감정들이 무엇인지 음, 찾아보는 거, 그런 건 해봤어요. 근데 이제 음, 책으로 해서 약간 쓰고, 아니면 저는 좀 약간 동화처럼 음, 해서 요렇게 정해준 것을 제가 그동안
강의했던 것을 접목해서 동화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게 자산이거든요. 예전에 네, 했던, 강의했던 내용들, 자료들 있으면, 전문 서적처럼 이렇게 감정 다루기에 대한 전문 서적을 쓰셔도 되고, 그러면 그거 이제 사례가 선생님이 하셨던 사례를 워크시트를 이렇게 사진으로, JPG 사진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네, 네, 아주 좋은 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지금 선생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일기, 동화, 그다음에 뭐 이런 네, 식으로 쓰려고 하셨는지 네, 아니면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쓰려고 하면 좀 이렇게 그 전체 그 액자 형태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액자를 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음, 그러면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 느낌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처음에 하나 네. 감정을 알아야 돼서 그거는 동화처럼 친근하게 음, 들어가고 음. 표현하는 건 일기처럼 하게끔 그렇게 아, 하고 싶어서 네네네. 네네. 뭐 좋은 것 챗GPT한테 같아요. 그렇게 예, 네. 해달라고 했어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일단 이거를 잘 엮으려면 개연성을 네, 잘 가지고 엮어가야 되는 거. 아, 그래서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동화를 쓰거나 어떤 글을 쓸 때 중간에 다른 형태의 그런 문장이나 문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액자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아, 씌워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네. 통이다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좀 살짝 하시면 좋은 내용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늦은 시간까지, 네, 많이 드릴 거, 이제 조금, PPT가 좀 남아서 잠깐, PPT를 또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쇼를 하고, 잠깐만요. 제가, 네, 이게 어떤 건지. 지금 보이시나요? 공유가 안 돼 있네요. 네. 공유 중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유 중지, 네, 선생님 공유 중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란님, 공유 중지 좀 네, 감사합니다. 지금 공유, 제가, 네. 이제 요거 샘플 만들기 했었고, 저희 이제 어쩌다 특강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여기가 어쩌다 특강이 저희 지금 벌써 4년, 네, 만 4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그동안 굉장히 성원에 힘입어 저희 회원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홈페이지에 1000명 이상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무료 특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막 한 100명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회원들이 있는데 내년에 저희가 좀 이제 가격을 지금 현재 정회원이 6만 원으로 1년 동안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특강 교실의 강의, 특강처럼 따로따로 하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월 2회 하는 그런 강의는 어 1년 동안 6만 원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수강료가 조금 올라요. 저희가 1년 내 1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들었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올해 어, 이제 9월은 지나갔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등록하시는 분들은 6만 원으로 14개월 동안 내년 12월 31일까지 저희가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6만 원으로 모든 강의 동일하게 듣는 거죠. 훨씬 혜택이 높아지는 거죠. 6만 원으로 14개월을 들을 수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11월까지 등록하시는 분은 6만 5천 원, 그다음에 12월에 등록하시는 분은 7만 원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수강을 하실 수 있고요. 1월 1일부터 등록하시는 분은 10만 원으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어쩌다 특강 교실에 있는 좋은 강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 다 박사님, 교수님들 강의이기 때문에 10만 원 되기 전에 6만 원, 6만 원일 때 등록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이제 작가가 되기가 이제 한 번에 다 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오늘은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많이 알려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좀 한 편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 과정을 10월 12일부터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총 5번 하면 이제 책이 정말 딱 한 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공동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0명이면 10명이 공저가 되어서 한 권의 책이 나오는데 인쇄본으로 제가 3권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다음에 북토크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북토크 때 이제 저희가 초청해가지고 같이 이제 북토크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자책은, 스님들이 쓰신 책이 만약에, 뭐, 10쪽, 12쪽이다. 그러면 그 뭐, 10쪽이든 12쪽이든 상관없어요. 그거를 공조에 넣었던 거를 따로 떼가지고 저희가 전자책으로 개별 판매할 수 있도록 어쩌다 특강 교실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판매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특강 교실에서 전자책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고, 이때 이제 판매가 되었을 때 작가님들께는 이제 인세가 들어가겠죠, 인세. 예, 그 작가의 저작권을 드립니다. 저작권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쩌다 특강 교실에 이렇게 이제 강사로 하실 수 있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혜택이 많아요. 어쩌다 특강 교실과 함께 하면 우리 작가님들이 그렇게 이제, 퍼스널 브랜딩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5년이 가기 전에 작가의 꿈을 이루고 강사로서의 퍼스널 브랜딩을 확고하게 해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원래 이 금액이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 무료 강의하고 그 뭐죠 이제 뭐 이게 아카데미 들어라 막 이런 강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책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강의료는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저렴하게 다른 데는 이렇게 제가 한번 들어가 봤더니 150만 원 막 이렇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30만 원인데 원래 금액은 30만 원인데 얼리버드가로 해서 얼리버드가가 10월 4일까지 하면 25만 원이고요. 10월 4일이 지나면 30만 원입니다. 일반 회원들은. 그런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만 원 정회원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금액의 20% 할인을 합니다. 그러면 10월 4일까지 하시는 분은 20만 원, 4일 이후는 24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회원이 4일 이후에 하는 금액이랑 같습니다. 6만 원을 입금하셔서 내년 모든 강의를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강의하는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네, 할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의 내용은 이제 구체화 이제 자기의 이야기 이제부터 써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주차까지 마무리돼서 이제 책 출판이 될 수 있게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그 캔바를 활용해 가지고 편집하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편집을 하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나갈 때는 개인이 편집한 내용 가지고는 좀 이렇게 좀 중구난방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은 일괄 편집을 할 예정이기는 해요. 그건 이제 제가 편집을 다 해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캔바를 활용해서 다른 책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캔바를 활용한 편집법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요 안에 강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될 예정이고요. 네,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신청이 들어가는데 내일 저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오늘 링크를 제가 저희 전 카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낭독회 했던 내용입니다. 이건 저예요. 여기는 전데 여기 이제 제가 북콘서트를 하고 나서 책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제가 사인하는 모습이고 이거는 늘보 엄마의 일기에 이제 어르신들 함께 책 쓰고 함께 모두가 낭독회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여기는 이제 바오람이 이렇게 그림책 우리가 썼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제가 2013년부터 요 공간에서 방송을 했었어요. 어떤 방송을 했었냐면 경기도 제가 분당에 지금은 성남시로 이제 그 구시가지로 이사를 왔지만 요때는 야탐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바로 옆에 보면 임해역에 성남 미디어 센터, 성남 아트 센터 안에 미디어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방송을 2013년부터 방송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이제 가끔 쓰는데 요때 이제 북콘서트를 했었고 만약에 성남에 사시거나 서울 근교에 사시면 여기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북콘서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 작업을 할 경우는 아마 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줌으로 합니다. 이제 예전에 코로나
코로나 시기에는 제가 줌으로 다 했었거든요. 줌으로 북콘서트를 같이 했었는데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질문 마무리 요거는 좀 시간이 많은 관계로 질문은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책 쓰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들 한 발 더 앞서가는 그러한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저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의 바다로 뛰어보자. 심리와 뇌과학 주제 높네. 배움의 세계에 빠져들어. 다양한 주제에 눈이 떠져. 강의 속 이야기 흥미로워. 지식의